고려왕비실록. 고려 태조의 제2왕후로 혜종의 모후가 되는 장화왕후. 장화왕후는 고려 태조 왕건의 제2비인데 나주 태생으로 나주에서 대대로 소금을 생산하던 호족 오다련의 딸입니다. 왕건이 아직 후고구려의 장군이던 시절인 910년대에 나주를 정벌할 당시 호족 이화책으로 결혼했으며 고려 이대왕 혜종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고려사 열전 후비전 서문에는 왕의 모친을 왕태후라 부르고 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혜종의 어머니이면서도 왕태후의 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시호에 들어간 신자로 시작되는 시호도 받지 못했는데 이는 원간섭기 이전 왕의 생모로서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나주 지역의 강력한 해상호족 출신이면서도 미천한 신분이라 언급되고 돗자리와 혜종의 주름살 이야기처럼 불가능한 이야기가 공공연히 정사에 쓰여 있어 왕요, 왕소 측의 기록 왜곡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고려사에 의하면 나주 오씨 가문은 대대로 나주의 목포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곳은 통일신라의 서라벌과 당나라를 연한 항해로 오갈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인데다 영산강해하구라 서해안에서 내려올 때도 만나는 교차점으로 상업에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장화왕후의 아버지 오다련은 지방세력가로서 사간관 등을 가진 연희의 딸 덕교에 장가들어 장화왕후를 낳았습니다. 신라의 육두품 귀족인 연희의 사위가 됐다는 것은 나주 오씨 가문이 지방세력치고는 위세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건과 장화왕후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해 두 가지 설화가 전해지는데 하나는 그 유명한 나뭇잎 이야기입니다. 나주를 지나던 왕건이 완사천에서 갈증이 나서 우물에 있는 아가씨에게 물을 얻어 마시고자 청했는데 아가씨가 물을 담은 바가지에 버드나무 잎을 띄워주었습니다. 왕건이 왜 나뭇잎을 띄웠냐고 묻자 목이 말라 물을 급히 마시면 체하는 법이라고 답했고 현명함에 감탄한 왕건이 그녀의 아버지를 찾아가 청혼을 했는데 그녀가 바로 장화왕후 오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설화는 금성 정벌에 성공한 왕건이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던 오씨를 우연히 봤는데 그녀 뒤에 무지개가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보게 된 오씨가 마음에 든 왕건은 그날 밤 그녀와 동침하는데 오씨를 임신시키지 않으려고 왕건은 깔고 누운 돗자리에 지을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왕건의 됨됨이를 살핀 오씨는 그가 돗자리 위에 사정한 정액을 손으로 쓸어 모아 그것을 음부에 넣어 낳은 아들이 바로 고려의 2대 황제 혜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혜종의 얼굴이 돗자리처럼 자글자글하게 주름살이 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고려사 권 88, 열전일 후비일, 장화왕후 오씨. 혜종은 얼굴에 돗자리 무늬가 새겨져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혜종을 주름살 임금이라 불렀다. 항상 잠자리에 물을 가져다 두었고 또 큰 병에 물을 담아 두고 팔 씻기를 즐겨 참으로 용의 아들이라 할 만하였다. 혜종이 나이 7세가 되자 태조는 그가 왕위를 계승할 덕성을 가졌음을 알았지만 어머니의 출신이 미천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낡은 상자에 자왕포를 넣어 왕후에게 내려주었다. 왕후가 이를 대광 박소리에게 보이자 박소리가 태조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를 태자로 세우자고 건의하였다. 왕후가 죽자 시호를 장화왕후라고 하였다. 물론 이 설화는 사실일 가능성이 없는데 일단 왕건과 오씨가 혼례를 올린 것이 903년인데 왕후는 912년생입니다. 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그 장면을 목격했거나 아니면 당사자인 왕건이나 오씨가 말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로 이런 일이 설화로만 남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이런 식으로 임신되기는 매우 어려운데 돗자리에 흘린 정액을 질환에 넣어서 임신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삼국사기의 견훤이 신라 왕비를 강간했다는 기록을 두고도 진위 여부 논란이 있듯 당시 고려 초기 치열했던 왕권 다툼을 생각하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런 소문이 났을 만큼 오씨가 왕건의 장남을 낳은 사실을 주변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혜종이 태자로 책봉된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왕건은 전국 호족의 반발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30여 명에 달하는 호족들의 딸들을 부인으로 맞았는데 부인들 모두가 권력이 막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정인을 두고 장화왕후와 신명왕후 사이에 갈등이 심했는데 장화왕후는 왕건의 두 번째 정실부인인데다 왕건의 장남을 낳았으니
자신의 아들들을 정인으로 삼지 못한 신명왕후의 불만이 컸습니다. 왕건은 신명왕후의 배경인 충주 유씨 호족들의 반발이 격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왕모를 정인으로 책봉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신하들의 뜻으로 왕모를 원자로 책봉한다는 상황을 만들려고 상자에 저항포를 넣어 장화왕후에게 전해줍니다. 왕건이 황제가 입는 오진 저항포를 장화왕후에게 보냈다는 것은 장화왕후의 아들을 차기 왕으로 세우겠다는 뜻이었으니 장화왕후는 그것을 대광 박수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옷을 본 박수희도 왕의 의도를 깨닫고 신료들 간의 회의를 열어 왕건의 큰아들 왕무를 후계자로 책봉할 것을 합의해 왕무는 신료들의 뜻을 가장한 왕건의 의지로 태자로 책봉됩니다. 그 후 왕무는 신라 경순왕이 항복하러 개경에 왔을 때 왕건을 대신하여 경순왕을 영접할 정도로 왕건의 굳건한 후계자로 성장합니다. 또한 나주오시 계보에는 934년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려실록과 고려사의 왕건이 죽기 전 장화왕후에게 당시 정윤이었던 왕무는 새로 제작한 자왕포를 입으라고 지시한 것을 보아 왕건 사후에도 살아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화왕후 사후 정치적으로 유씨 남궁씨 등이 연합해 혜종을 제거하려고 결집했고 혜종이 타계하자 장화왕후와 그 소생 혜종을 폄하하려는 의도로 장화왕후를 비하하는 기록이 덧붙여졌습니다. 일찍이 왕건에게 투항하고 그를 지지해 왕건의 삼한지역 통일에 도움을 준 장화왕후의 집안은 후백제 견훤이 금성 지역에 쳐들어오자 보복을 당해 가문의 군사력이 크게 약화되었었습니다. 고려 건국 후 태조 왕건이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장화왕후의 부친을 안쓰럽게 여겼다는 의미로 달현군으로 봉했던 것을 보면 오씨 가문이 본래 결코 한미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 혜종이 태어났는데 왕이 태어난 마을이라 하여 왕을 상징하는 용자를 써서 이름을 흑룡동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처녀가 빨래하던 셈인 완사천이 지금도 나주시청 앞쪽의 도로 옆에 있고 그 옆에는 왕비의 비가 남아 있습니다. 흑룡동에는 혜종의 소상을 모신 혜종사라는 사당이 있었는데 조선 세종 11년인 1429년에 이한관이 혜종의 소상과 진영을 옥교자에 모시고 한양으로 떠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의 1000년이 지난 2011년 법정 싸움에 휘말린 사례가 있는데 고려사를 다룬 서적에 돗자리 일화를 실었다는 이유로 후손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저자와 출판사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역사적 사실에 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고 명예훼손의 책임을 넓게 인정하면 역사적 사실에 관한 재조명은 불가능해진다며 출판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00년 KBS 1 드라마 태조 왕건에서는 염정아가 연기했는데 혼인 전에는 작가가 지은 극중 이름인 오도영이란 이름으로 나오는데 나주의 후족인 오다련의 딸로 등장합니다. 2002년 KBS 1 드라마 제국의 아침에서는 반여정이 연기했는데 충주 부인 유씨와의 갈등이 더욱 노골적으로 묘사되며 혜종이 병약한 탓에 마음고생이 심해 왕규에게 더 의지하기도 합니다. 오늘 고려왕비실록은 고려 태조의 제2왕후로 혜종의 모후가 되는 장화왕후였습니다.